네, 여의도 사사건건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앞서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기다리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면은 이제 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더 기다릴 사항이 아닌가 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오늘 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의 침대 축구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거의 뭐 시간 끌기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오기 직전에 백혜련 법사위 간사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네. 지금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지금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부를 보고 소위에서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이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저희는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야당의 협조를 기다리는 것이 바위에서 꽃이 피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겁박하는 정치에 재미가 들린 것으로 좀 보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한 일주일 됐고요. 오늘이 세 번째 회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공수처장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거 제대로 된 인물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도 그 정도 장관급인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그 검증하는데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 일주일 구성돼 가지고 일주일 만에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임명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물가에서 지금 숭늉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추천위가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자라고 이 절차를 제대로 밟자고 하는데 마치 공수 자체를 반대한다. 공수 자체를 반대한 건 맞아요. 반대했지만은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 자리에 나와서 선거 결과 민주당에 대승을 줬으니까 우리는 반대했지만은 이제는 거기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네. 그 협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 빠르다. 예, 근데 지금 추천한 인물들이 제대로 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조금씩 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인물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야 지도부 얘기 오늘 듣고서 계속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법사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했던가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국회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이행해 가는 것이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 추천회의가 내일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내일 결정이 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빼앗아 가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아시다시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사실상 지휘하거나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있는지 또 권력을 향해서 과감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지 자기 자신의 흠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증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얼렁뚱땅 결정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전에 12월까지 반드시 공수처장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부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은 했을 것도 같은데 이제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서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 있습니까? 뭐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도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 다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의석이 더 많은 180석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마음 먹는다면은 그거를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공수처법을 만들 때 우리가 비토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 네. 자체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 임명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겠다, 거부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한 것도 없는데 그걸 지금 비토권, 거부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은 여당이 원하는 인물을 공수처장 임명해가지고 여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서 권력형 부정부패가 뿌리가 뽑아지겠습니까? 이게 국민이 원하는 겁니까? 정말 민주당이 그렇게 원한다면은 공수처법 개정해서 마음대로 저는 하라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그 후에 한번 경험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공수처법을 여당이 되고 나서 주장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야당 때부터 한 20년간 이걸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공수처법이 핵심이 뭡니까? 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인사들은 야당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퍼센트지로 보면 90% 이상이 여권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5에서 10% 정도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인데 이거를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의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을 못 믿겠다.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야당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비리를 수사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좀 정합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석수가 부족해서 막을 방법은 없다. 지난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감금당한 게 맞고 물리적으로 억제를 당했다. 그래서 처벌을 원한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서 폭력적으로 의사진행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몸으로 막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오늘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이번 주라든지 언제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겠다라고 시한을 얘기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양보안을 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 없이 무작정 계속 시간을 끌게 한다면 저희들은 개정안을 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수사 대상자가 현 정부 인사들이 90%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검찰이 현 정부 여당 인사를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가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에요. 그런데 공수처장마저 친여권 인사가 돼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할 바에야 이런 공수처 출범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검증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킬 소신과 의지가 있는 사람을 지금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추천된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그렇지 않다고 지금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챙겨가 보자고 조사를 해보자는 건데 검증을 해보자는 건데 그 검증조차 제대로 못하게끔 하면은 그런 공수처를 발족시켜서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짧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네. 제대로 된 인물이 누군지를 우리가 찾아봅시다. 자, 정치는 이제 말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말로 하다가 결론이 안 나면 그래서 결국은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표결 절차는 다수결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총선에 패배해서 다수결을 못한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법치주의의 원칙에 맞게 표결을 하고 다음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그럼 다수당이 돼서 다시 개정안을 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총선 민의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그 와중에 오늘 화제가 된 발언이 하나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인데 자, 이 말이 민주당이 아니죠 지금. 그렇죠. 전 의원이요. 2017년에 본인이 법사위 간사로 있을 때 청와대 인사가 본인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수처를 좀 강력히 추진해 달라. 만약에 그 과정에서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거를 반발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모양새가 어떤 수구 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로울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이 만약에 맞다면은 정치권에서 그럼 파장이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파장이 있어요? 아니 청와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제1호 공약이고 네. 그리고 공수처는 또 당론이기도 하고 선거를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민주당의 간사한테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 다음 얘기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민주당을 지금 탈당하신 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법안을 권성동 의원도 아시겠지만 법안을 심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련 기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법이 통과되도록 해라. 이 조항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 조항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가 이상한가요? 저는 하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금태섭 의원의 발언 요지를 비틀어가지고 지금 답변하는데 금태섭 의원의 발언 요지는 이런 거예요. 청와대 인사가 와가지고 법사에서 공수처를 통과시키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달라. 그래야 근데 2017년 말까지 통과 안 되는 거 우리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주장을 계속해야 우리 민주당과 정권이 개혁성을 비추고 이에 반대하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지만은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 세력으로 비춰진다. 이것이 그 다음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 민주당을 유리하게 할 것이다. 이 발언 취지가 이거예요. 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법사위 간사할 때 제가 법사위 위원장이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친구고 균형 감각이 있는 친구고 아주 그 헌법에 아주 충실한 그런 분인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뭐 말로는 뭐 적폐청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 이제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은 이면에는 그 욕심에는 결국은 실제의 목적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해서 마치 이런 개혁을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이 이 금태섭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부도덕성, 정권의 부도덕성이 이 금태섭 의원 발언으로 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21대 총선에 저희가 대승,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추진하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지금 권성동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가 어쨌든 압승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하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이제 내년에 실행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무슨 공수처를 검찰 개혁을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면 선거 이겼는데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 드러났으면 민주당의 속셈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아마 21대 총선에서 이런 대승은 거두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그런 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서 국민에게 적절하게 알려지 못한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이 그 얘기 하면서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예. 본인도 공수처 출범은 반대하지만 이미 공수처 출범은 어떤 검찰 개혁의 상징이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쓴 양이라도 이건 삼켜야 된다. 국민의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조언을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저도 지난 5월달 우리 사사건과에 나와서 받겠다고 얘기했고요. 우리 당도 이제 받겠다는 차원에서 추천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공수처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이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만한 인물, 제대로 뽑아야 된다. 네, 또 수사를 제대로 할 만한 인물, 제대로 뽑아야 된다는 취지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20대 국회 말에도 이 공수처 받는 거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좀 당 지도부에다가 협상을 하라 그랬어요. 선거법은 받지 말고 공수처법은 받되 공수처의 독소 조항을 좀 제거를 하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하고 함께 대안까지도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우리 당 지도부가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물 그리고 부정부패를 정말 척결할 수 있는 여야 가리지 않고 이런 인물을 우리가 옹립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탈당하신 분이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뒷담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가출한 사람이 부부싸움 할 때 엄마는 이런 말을 했고 아빠는 이런 말을 했다 하고 밖에 나가서 고자질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왜곡될 수지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주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의원님 같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들이 국민의힘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받을 수밖에 없고 대신 우리가 원하는 조항을 좀 넣도록 하자. 근데 그것이 무시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자체에서. 그래서 국민의힘도 좀 합리적이고 좀 건강한 좀 야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침대 축구만 하면 안 되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그 후보는 아무래도 비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 예. 민주당도 이제 반대로 마찬가지의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일 날 얘기가 나왔었던 게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인사 그쪽을 중심으로 한번 추천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고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추천위원 쪽에서 이걸 안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보다 그분들이 대한변협회장 추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누구니까 보건행정처장 추천 인물들이 과연 적정한 인물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 더 검증하자라는 얘기를 검증할 했다는 시간이 건가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검증하자는 거지 무작정 뭐 반대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공수처는 제2의 검찰입니다. 검찰 특수부를 떼어내서 독립시킨 제2의 검찰이 공수처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은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돼 공수처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수사기관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그런 의지와 기계가 있어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그게 굉장히 큰 그래도 기관이에요. 기관 운영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뭐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또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인물들이 나름의 자기들은 공정한 기준을 거쳤다고 하지만은 이면을 보면은 그 추천한 인물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을 추천을 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까운 인물을 추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인적인 인연, 개인적인 이익이 나는 개입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민주당이 못 받겠다. 또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국민의힘이 못 받겠다. 그러면 남는 중간지대가 있는 거죠. 변협이라든가 법원행정처라든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립적인 인사를 한번 골라보자 네. 하고 논의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지만 저도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제 이해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좁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도 싫다.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사람도 싫다. 오로지 그냥 우리 당이 추천한 사람만 해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에 추천한 사람들은 다 공수처 반대하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좀 저는 상식적으로 협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끌기로 보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검증하자는데 잠깐 반대한다라고 자꾸 호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검증을 제대로 하자 그러는데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법에는 여당도 추천할 수 있고 야당도 추천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오로지 중립적인 소위 중립적으로 보여지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자 그런다면은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빼고 하면 되죠. 그거는 법 취지하고는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의 과정을 제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안은 이제 오늘 토론이 몇 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 결과 이후에 내일도 이제 한참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거취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이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 추 장관의 경우는 비교적 스타일 쪽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지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윤 총장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총장께서 그런 시비를 받지 않으시도록 처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검찰권 남용 논란 불식시킬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 제가 듣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검찰을 나가라는 뜻으로 지금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한 말은 보태거나 뺄 말이 없는 거죠. 본인이 처신을 잘해야 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달라. 그리고 정치적인 편향성을 계속 갖고 선택적 수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그걸 알아서 판단을 해라 할 문제이고요. 거기다 제가 하나를 더 보탠다면 사실은 현직 검찰총장 중에서 부인과 가족이 수사를 받은 예가 있었습니까? 누구나 봐도 검찰총장의 휘하에 있는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야당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그런 일이 있으면
검찰총장 그만둬라. 당신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당신이 이거 다 뭉갤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 야당이나 언론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누구라도 야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을 것이다. 조국 장관처럼.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법무부 장관을 권성동 의원이 하고 있어도 권성동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할 거다. 이것은 마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자동차가 나오니까 마차 산업과 연관이 있던 귀족들이 자동차를 공격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문제는 스타일의 문제이라고 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맞는 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청래 의원이 제 인격을 무시하네요. 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법무부 장관이면은 추미애 장관처럼 안 합니다. 철저하게 정치적 애풍을 막아주죠. 그래서 저를 거기다 거명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우선 이낙연 대표의 얘기는 한마디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수많은 인사들이 윤 총장의 언행 하나하나를 트집잡으면서 정치적 행보라고 비판을 해왔어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정청래 의원도 장모 부인이 조사를 받고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안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선택적 수사라고 하는데 우리 쪽 인사들도 엄청나게 우리가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수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기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권력자인 정부 여당 인사를 수사하니까 이제 그걸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는 게 본질이 아니죠. 검사라는 것이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검사의 직무예요. 검사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그걸 갖고 선택적 수사를 비판한다는 거는 그 국민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의 지방청 순시예요. 그러면 역대 모든 장관과 총장이 지방청에 지방기관에 다 순시를 합니다. 그것도 정치적 행보라 그리고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서 비판을 해요. 차라리 이렇게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눈에 가시고 미우면은 대통령이 나서서 해임하라, 그만둬라 한마디 하면 끝날 것을 갖고 대통령 뒤에 숨어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앞에 전면에 나서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라든가 우리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옆에서 지금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이 꼴 보기 싫으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그만둬라. 이것이 간명하고 장관과 총장, 정부 여당과 검찰총장의 그런 소위 그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느끼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개각할 때 추미애 장관 내리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안 내릴 것 같아요? 뭐 제가 추미애 장관에서 정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장관이에요. 아마 국민들 상당히 여론조사하면은 추미애 장관 사퇴 여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근거도 없이 확신에 차서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자기 뭐 생각이었다고 이러면서 또 변명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정말 하루빨리 그만두는 것이 정부 여당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수처 추진하는 지금 상황에서 장관 바꾸는 건 또 말이 맞지 저는 않잖아요. 추미애 장관의 강단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근거 없는 엄청난 보수 언론과 야당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걸 다 뚫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은 추미애 장관의 태도가 어떻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공수처 출범 이후에 몇 달만 지나면 추미애 장관이 있었기에 공수처 출범이 가능했고 검찰 개혁에 봉화를 올렸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권성동 의원께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그냥 대통령 해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대통령이 해임하면 야당 그냥 가만히 있을 건가요? 그러면 또 더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또 주요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가만히 있든가. 그러면 언제 정부 여당이 야당 눈치 보고 했습니까? 하고 싶어서 다 했지. 아니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근데 왜 그것만 찬성한 눈치 봐요? 적이 있었습니까? 사사건건 그걸 발목을 눈치만 봐요 잡았지. 이거를 갖고. 자, 그 추미애 아들도 마찬가지. 추미애 아들 사건이 저는 이거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생각 안 해요.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금 고검에 항고돼 있기 때문에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추미애 아들이 근거 없는 비난받은 게 없어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최근에 한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자 대결 구도로 나눠서 한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렇게 각각 윤석열 총장과 양자 대결을 했더니 이 오차범위 안에서 굉장한 접전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기분 나쁜 조사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럼 저 결과만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물론 이제 정치권에 이제 발을 담궈야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중도표, 보수표를 다 끌어왔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조사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지. 우선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국민의힘에서는 대성 통보 곡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 초상집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여야 가상 대결이 아니라 여무 그리고 정치를 할지도 모르는 분하고 대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없는 거예요. 야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지금 위태로운 거고 야당의 가치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에서 조용히 곡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좀 이상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윤석열 총장은 어차피 정치를 못할 사람이고요. 한다고 해도 임기를 다 마치고 한 다음에 내년 8월인데 대선 레이스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거든요. 네. 어차피 못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재앙이다. 그리고 윤석열 블로킹 현상으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오히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돼 있고요. 거의 뭐 윤석열이 지금 깔려 죽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결코 국민의힘에게 호재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슴 아파해야 될 결과라는 뭐 겁니다.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고요. 정부 여당이 만용을 부리고 우리 헌법 가치나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은 누가 나오든지 간에 정부 여당의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공고하고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했을 것 같은 넘사벽이었던 두 분,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이낙연 후보의 그 지지도를 넘어설 수 있었는가? 결국은 이거는 정부 여당이 국민의 뜻과 다른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지지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윤 총장의 지지도 의사가 왜 정치 의사를 표시도 안 하고 정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안 했는데 그렇지만은 민심은 정부 여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 보일 때는 언제든지 정부 여당을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근데 그 당 후보는 없잖아요 지금. 부당 가상대결에 후보가 올라갈 이제 만큼.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나오면은 그런 정부 여당의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지지가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오히려 그 지지표를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나오면 다시 가져갈 수 예, 있다고 그리고 보시는 또 거네요.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그만둔 후에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당이 프레임으로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이 조사를 직접 진행한 해당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가 금요일에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